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파트 한번 핵심 개념만 좀 정리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파트는 지금 제시한 대로 이렇게 용순과 침강 그리고 엘니뇨 난방기동 이렇게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것들을 각각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용순과 침강에서는 이제 용승의 종류, 용승은 당연히 반대의 과정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침강까지도 같이 생각해주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용승이 이제 발생 원인을 같이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까지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요것과 더불어서 용승 발생 지역, 용승 발생 지역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 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용승이 일어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힘이 실리는 거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니뇨 난방 진동에서는 이제 앞에서 배운 용승의 원인, 용승의 과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엘니뇨, 이제 제목은 엘니뇨 난방 진동이지만 엘니뇨뿐만이 아니고 이제 반대 과정인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적도 태평양의 이제 물리량 변화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엘니뇨 라니냐에 의한 이제 기후 변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승과 침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용승의 먼저 종류부터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원인. 일단 가장 대표적인 용성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연안 용승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모식도로도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연안 용승에 이제 관여하는 전향력을 함께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향력. 그랬을 때 전향력은 북반구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어느 방향에 작용한다?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이제 오른쪽 직각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이제 작용한다. 이거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해양인 상황일 때, 여기가 이제 연안이 되겠죠. 육지와 해양의 경계가 될 테니까. 자, 연안에서 바람이 붑니다. 자, 북반구 기준으로 만약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분다면 이동 방향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 직각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해수가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해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리니까 비스듬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육지라고 했을 때 육지가 이렇게 있고, 이 육지로부터 이런 식으로 연안이 이렇게 있으면, 연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바다가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자,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에 대해서 이제 바람이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불게 된다면, 이 방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 이동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만해지게 되면서, 처음에 살펴봤던 해수면은 이렇게 평평했는데
이만큼의 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의 해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때 일어나는 이 물의 흐름, 수직적인 방향의 물의 흐름, 물이 지금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 흐름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불었다면 해수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겠죠. 이 힘을 받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해수들이 계속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겠죠. 바람이 넓은 영역에서 분다면. 그럼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평상시보다 이 물이 이쪽에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물이 쌓이는 셈이죠. 그러면 물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흐름이 이제 침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 방향의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면 되고, 이게 연안에서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연안 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자, 해수면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낮아진 해수면, 이렇게 육지 가까운 연안 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흐름이 용승인 거고, 해수면이 주변보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물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높은 해수면은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게 침강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원리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수면이 주변보다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용승 또는 침강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용승이 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적도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적도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적도 지방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구 전체를 그렸을 때 무역풍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같이 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만큼의 해역을 살펴본다면, 이 해역을 떼어내 가지고 크게 봤을 때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적도를 경계로 해서 바람이 대체로 통해서 서로 불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자,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반대로 작용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해수가 점점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단면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단면을 끌어다 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해수가 이렇게 평평했어야 되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각각 이렇게 불어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해수가 이렇게 밀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끔 밀리면서 해수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 운동을 마찬가지로 용승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적도 지방이니까 이제 적도 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안 용승과는 다르게 연안 침강이라는 적도 침강이라는 거는 이제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어떤 사람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밀려간 이 해수가 이쪽 지방에 이렇게 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침강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여기서 침강이 일어나요. 실제로 침강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 이미 적도 지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도 침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 강한 저기압에 의한 용승, 강한 바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강풍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강한 저기압에는 강풍이 동반이 될 테니까요. 저기압에 의한 이제 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개념을 조금 가져와 볼게요. 우리 북반구랑 남반구에서 각각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을 때 각각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불어 나간다, 요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보게 되면 자, 어떤 지역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조금 잘못 그려졌네. 이렇게 이거 북반구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불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불어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불어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저기압이고 불어 나가는 경우는 고기압,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북반구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했었고요.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계 반시계에 집중해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이 그림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끔 다시 조금 그려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자, 반시계에 집중을 해볼게요. 반시계 이런 식으로 바람이 어느 바다에서 저기압이 강한 저기압 위치를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고 있다.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 자, 저기압 주변을 불고 있는 이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밀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밀리고, 이렇게 해수가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해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즉 발산을 하는 셈이죠. 해수의 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해수가 발산, 불어 나가버리는 거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흩어져 버리는 셈이 되고, 여기도 조금 보기 좋게 그려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 안쪽으로 해수가 몰리게 되죠. 이 경우에는 해수가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 되죠. 즉 중심부로 해수가 몰렸으니까 이걸 단면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 단면에서는 조그맣게 그릴게요. 단면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수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가운데 있는 해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갔으니까 가운데로 움푹 패였을 겁니다. 해수면이 주변보다 낮아진 거죠. 그러면 그걸 보상해주는 차원의 운동이 수직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반면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 지역 요렇게 또 좁게 그려가지고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수가 중심부로 몰렸겠죠. 몰렸으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될 거예요. 왜? 주변부에서 해수가 몰리고, 이렇게 몰리고, 해수가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해수가 몰려오고 있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해수면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물이 가라앉게 될 겁니다. 저기압에 의한 용승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강한 고기압이 작용을 한다면 이제 침강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엘니뇨 난방 진동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엘니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엘니뇨는 일단 일어나는 장소가 적도, 태평양. 이제 넓게 봤을 때는 적도 태평양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적도 태평양. 그 중에서도 이제 남반구, 그리고 남반구 중에서도 동쪽. 그래서 동태평양 적도 해역, 또는 엔드가 아니고 또는 or 페루 연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적도가 있을 거죠. 그러면 이쪽에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호주가 있을 거고요. 호주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태평양이 될 텐데요. 이 태평양 중에서도 요 부분을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콕 집어 이야기하자면 여기 페루 연안, 여기를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적도 태평양을 다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살펴볼 것이냐, 엘니뇨 자체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표층 수온의 변화만을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제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물리량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자, 해면기압은 이제 여기 뭐 물속으로 들어가서 재는 게 아니죠. 이제 해수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발고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해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압을 측정을 하니까 해면기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제 강수량, 또는 이제
보통 이제 수온이 됐든 기압이 됐든 강수량이 됐든 다 우리가 편차로 나타날 수가 있는 개념들인데, 이제 해수면 높이도 이제 편차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뭐 해수면 경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용승의 세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등등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수능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적도 태평양에서 관찰한 어떤 적외선 위성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하고 있는 해역이 요렇게 좁은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우리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 작년에 통합과학 때 했던 것처럼 한번 단면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페루가 될 거고, 이쪽이 인도네시아 또는 호주 쪽이 되겠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해수면은 우리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해수면이 기본적으로 평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면이 평평할 것이다. 해수면이 평평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평평할 거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수면을 이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수면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서는, 자, 저위도 지방이니까요. 저위도 지방에는 각각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이렇게 무역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이 무역풍이 이 지역에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이렇게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수면이 이렇게 경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적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영역은 동쪽이, 이쪽이 항상 동쪽이죠. 여기 A를 빼먹었네. 자, 이스트 동쪽이 상대적으로 웨스트 서쪽보다 더 해수면이 낮은 상태입니다.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낮은 해수면을 보상해주는 차원의 어떤 운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용승이 일어날 때는, 자,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해수면의 수온은 주변보다, 이런 곳들에 비해서 주변보다 수온이 훨씬 더 차가운 상태, 차가운 상태일 겁니다. 그렇겠죠? 이 지역은 이제 보통 차가운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밀려간, 지금 이 바람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밀려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는 이만큼 서쪽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원래 앞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요 물리량들 하나씩 체크해 보면요, 표층 수온 동쪽 페루연안은 어때요? 차가운 해수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은 상태, 서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상태, 이렇게 돼 있고요. 해면 기압 보게 되면은 이쪽은 차갑습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양의 공기가 이렇게 있다. 여기 공기 있고 여기 공기 있다. 그랬을 때 이 주변 공기는 차가우니까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 공기가 똑같은 양인데 여기는 수축해 있고 여기는 따뜻하니까 열 받아서 팽창이 있고, 요렇게 팽창이 있고, 그러면 어디가 더 부피가 커졌죠? 이쪽이 부피가 커졌죠? 그러면 밀도는 누가 더 높다? 이쪽이 밀도가 높은 공기가 생겨나는 거죠. 밀도가 높은 공기는 주변보다, 밀도가 높으니까 가라앉겠죠? 즉, 요 과정들 다 지우고 다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고기압. 왜?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수축해서 가라앉으니까 고기압.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뜻하니까 열 받아서 잘 상승할 테니까. 그러면 강수량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은 구름이 잘 안 생긴다. 이 지역은 구름이 잘 생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건조한 지역, 여기는 습한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살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수면 높이가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상태인 거죠. 경사는 이 해수면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니까 묶어서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용승의 세기는 이제 이게 평상시에요. 평상시 이 정도의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위에서는 지금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향해 가지고 어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승하고 있고, 뭐 이건 조금 그래도 살려놓을까요?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여기선 하강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식의 대기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다 한꺼번에 따지는 개념이 이제 엘니뇨 남방 진동이 됩니다. 뭐 물론 지금은 엘니뇨 상황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의 시작. 자, 무역풍이 약해졌다. 평년에 이만큼 세게 불었었는데 이 무역풍이 이렇게 약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표층 해수가 이 지역의 표층 해수를 밀어줬는데, 이 무역풍이 표층 해수를 평년보다 이제 덜 밀어주는 거죠. 그림이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조금 완만한 경사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거의 반듯하니까. 자, 아까 그 검은색으로 표현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해수면 높이가 평년보다 높아졌죠. 자, 그러다 보니 용승이 어떻게 되느냐? 용승이 약해집니다. 용승이 약해지고 따뜻한 해수는 이쪽으로 많이 밀려가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도 머무르겠죠. 그렇게 되면 자, 평년에 비해서 수온이 따뜻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따뜻한 해수가 덜 왔죠. 그러니까 추워집니다. 그러면 기압도 달라지겠네요. 아까 차가워서 고기압이었으니까 지금 따뜻하면 상대적으로 저기압. 아까 따뜻해서 저기압이었으니까 지금 차가워졌으니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압 배치에 따라서 이제 강수량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구름 잘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 지역 이제 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비가 더 잘 오는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이 물리량들 하나씩 살펴보면요. 표층 수온이 자, 동쪽에서 높아져 버렸고요. 서쪽에서는 낮아졌습니다. 해면기압 상대적으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서쪽의 해면기압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죠. 이 따뜻한 해수가 한 요 정도쯤밖에 안 갔어요. 요 정도쯤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 강수량 상대적으로 요 지역의 강수량 구름이 잘 만들어지니까 강수량 늘어났네요. 이 지역은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구름량이 줄어들었죠. 고기압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러면 강수량도 줄어들었을 거고, 각각의 해수면 높이 보게 되면 평년에 이만큼이었는데 높아져 버렸죠. 색깔이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평년의 해수면 높이가 요 정도였다면 동태평양에서 지금 바람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요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동태평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셈이죠. 잘 안 보였을까봐 다시 천천히 요렇게 낮아졌습니다.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지금 낮아진 거죠.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높이랑 경사 같이 얘기했고요. 용승의 색이 평년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 순환도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더니 상대적으로 상승이 이제는 이쪽에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과서 그림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봐도 될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식도를 좀 그려보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역풍이 세진다면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해지겠죠. 따뜻한 해수가 그만큼 많이 밀려갈 거고, 해수면이 훨씬 평년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 용승이 어떻게 될까? 용승이 훨씬 강해지게 되는 거죠. 경사가 어떻게 됐나요? 훨씬 급해졌고, 이쪽은 평년보다 훨씬 더 따뜻한 해수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상대적으로 이쪽은 수온이 훨씬 낮아졌네요. 그러다 보니 고기압이 훨씬 더 강해지고, 구름이 가뜩이나 안 생겼는데 더 안 생기겠죠. 이 지역은 구름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는 지역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물리량 하나씩 살펴보면, 표층수온 각각 동태평양에서 낮아졌다, 서태평양에서 높아졌다, 간단하게만 이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해면기압 상대적으로 이쪽 높아졌고 여긴 낮아졌고 확인하면 되고요. 강수량은 당연히 고기압이 강해졌으니 비가 덜 올 거고, 저기압이 강해졌으니 서태평양은 비가 더 많이 오고요. 해수면 높이랑 경사는 아까 확인했죠. 경사가 훨씬 급해졌다.
그 다음에 용성의 세기는 훨씬 더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성은 이제 동태평양이 되겠죠. 워커순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워커순환을 구성하고 있는 요 무역풍이 세졌으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워커순환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좀 겹쳐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워졌는데, 따라서 이 부분만 좀 돌아가가지고 이 부분 그림을 50도를 여러 번 그려가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고려를 했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 대기 순환, 기압 배치와 대기 순환까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엘니뇨 난방 진동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고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엘니뇨 난방 진동의 머리 글자를 따서 엔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엔소의 이제 의미 중에 하나는 적도 태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역풍의 변화, 세기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충수온의 변화, 기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워커순환을 변화시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지역들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격 상관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엘니뇨 라니냐가 나타나게 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교과서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지만 엘니뇨 발생 시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서쪽 지역이 대체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에 따뜻한 해수가 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쪽 지역이 조금 건조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라니냐 때에는 이 서쪽 지역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습해지는 그런 경향을 조금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겨울철에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폭설이 내린다던가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까지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을 할 때 나타나는 이 물리량들이 변화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거니까요. 이것들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리고 누가 이걸 물어보는데 엘니뇨 난방진동이라고 했을 때 뭐 라니냐는 그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라니냐도 함께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엘니뇨의 반대 개념으로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 난방진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이제 난방진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겠죠. 워커순환이 어떻게 변해서 이 기압 배치, 난방진동이라고 하는 기압 배치, 동쪽이 높아지느냐 서쪽이 낮아지느냐, 이런 기압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라니냐 상황을 제외하고 엘니뇨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28분 정도가 지금 흘렀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에서 처음에 소개를 했었지만 이렇게 용순과 침강에 대한 개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엘니뇨 난방진동에서 이것과 물리량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